내가 취업을 안 하는 이유, 정확히는 내가 취업을 못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제가 어느 순간 취업과 적성이 안 맞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제가 현대사회랑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뒤에 차차 하고, 왜 제가 취업에 안 맞는다고 느낀지를 풀어볼게요. 저는 대학교에 일단 1년 늦게 들어갔습니다. 공부가 약간 남들보다 더뎌서 유의미하게 성과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재수를 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뭐 저도 딱히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철이 없어서 무슨 직업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없고, 뭐 그냥 점수대로 맞춰서 쓴 거죠, 전공을. 근데 들어가니까 이 전공을 살려서 직업을 할 생각이 원래 없었잖아요. 그러면 전공을 안 살린다는, 이제 그거는 빠르게 결정이 났는데, 전공 안 살리고 비전공자로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것들이 그냥 스펙을 쌓아서 기업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머리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승산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자격증 시험 같은 걸 따서 그 자격증으로 직업을 갖는 게 있겠죠? 보통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이 모든 게임을 제가 나열을 해봤어요. 보통의 사람들이 하는 게임을. 근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보시면 시험도 이제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데까지 남들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러니까 시험으로 뭔가 승부 보는 거 당연히 유리할 수 없고요. 그리고 다른 형태의 그 준비들 있죠. 그 일반적인 스펙업을 해서 그 쌓아서 기업체 들어가는 거. 이거 왜 못하냐면, 애초에 그거를 대학교 이전의 단계에서 못했기 때문에 재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확실하게 그 남들이 정해놓은 틀 내에서 뭔가를 준비해 나가는 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수시로 대학 가는 그런 거를 못했고, 대학교 와서도 남들이 방학 때 토익 따고 토플 따고 뭐 어학연수 가거나 이런 일반적인 학년 학기별로 하는 준비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너무 하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하기 싫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 뭐 이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거 도움 안 되는데, 이거 따봤자 들어가서 안 쓰는데,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모든 기업이 요구하진 않지만 커말 자격증 같은 게 그런 자격증이죠. 사실 이거 따봤자 의미 없는데, 이런 생각 드는 거. 그리고 사실 저는 오픽이나 영어 시험도 딱히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들어가서 이게 대단히 유의미하게 작용하나, 그냥 최소 기준치만 만드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너무 게으른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그냥 게으르다, 나태하네, 네가 그걸 고쳐야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시겠죠? 보통의 사람들도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런데 저는 그거를 안 고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고쳐서 살아가봤자 불리하고 불행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리한 게임을 계속하면 불행하잖아요. 내가 유리한 게임이 뭐지를 생각해봤어요. 그런 스펙 쌓는 거, 남들이 하는 똑같은 게임, 학점 스펙 쌓는 거, 나는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고, 그 즈음부터 이제 제 나름대로는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소소하게 조금씩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 중 하나가 유튜브 채널을 해보는 거였어요. 이 채널 말고 다른 채널로 해서 적게는 몇천 명에서 뭐 제 기준에서는 많은 게 몇만 명짜리를 만들어 봤어요. 그걸 해보고 나서 이제 내가 적어도 이런 주제 분야에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거 정도는 남들보다 어느 정도는 하는구나. 그냥 막 그것 자체가 대단히 뛰어나다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는 불리하지 않구나 하는 영역을 찾은 거예요. 유리한 영역을.
그럼 유리한 영역이 뭐 유튜브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도 생각을 해봤죠. 아, 내가 뭐 진짜 소소하게는 남들보다 말을 잘하는 것 같아. 라는 헛된 생각을 처음에 막 하다가 검증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말을 못하는 편은 절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또 대본이 없이 그냥 카메라를 무편집으로 찍으면서 말을 쉴 새 없이 할 수 있고 그 내용에도 논리적인 개연성이 있잖아요. 지금 하는 얘기가. 그리고 사람들이 집중하게 만드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거는 내가 또 유리하네? 하는 것만 찾아서 메모해놨어요. 불리한 거 저는 안 합니다. 불리한 거를 보완하려는 것만큼 제가 하기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어서 안 했어요. 그거를 모으면서 뭘 하다 보니까 어느 시기든 작든 크든 그쪽 방향성으로 뭐 알바를 하든 아니면 뭐 일을 외주받아서 프리랜서로 하든 일이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20대를 쭉 보내고 나니까 할 필요가 없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할 필요가 없겠다. 물론 이제 시장 불확실성이나 진로나 직업의 불확실성이 다 있으니까 보통은 그래도 무서워서 기업체를 들어가죠. 근데 뭐 저는 그냥 이렇게 내가 잘할 수 있는 스탯을 하나씩 찾아서 발굴해서 찍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기준은 제가 못하는 일을 안 한다예요, 정확히는. 잘할 수 있는 거를 잘한다는 기본이고 못하지 않는 거 있죠. 그냥 중립적인 중간쯤에 있는 거 있죠. 예를 들어 저는 코딩을 중간 정도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하지도 않고 근데 남들처럼 죽어도 못해 이런 느낌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또 합니다. 그런 거는 또 해서 중간 정도 되는 일을 2순위로 둬요. 1순위로는 원래 잘하던 거를 더 잘하는 방향으로 써요. 그 사이클을 반복하고 이제 시장성 있는 방향으로 뭔가 이거를 일을 만들어 나가려고 반복하면 일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때그때 하는 일은 조금씩 양상이 바뀌긴 해도.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취업을 안 하고 못 합니다. 그러니까 못 하겠어요. 근데 저는 그거 하신 분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다 적성에 맞아서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제가 그 현대사회에 아까 적성이 안 맞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우리나라도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9 to 6로 일하고 또 그런 규격화된 삶에 맞춰서 규격화된 역량을 이제 시대별로 갖춰서 인재가 되고 회사에 기여하고 그런 것들이 1960, 70년대부터는 가속화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를 못해요. 그러니까 규격화된 그 시대가 정해놓은 역량들이 당연히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시대에서 요구되는 거를 잘 했으면 좋은 기업에 갔을 거고.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안 가고 못 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내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저는 그것도 못해요. 9시부터 뭐 6시, 8시 이렇게 일하는 거를 사실 좀 못합니다. 저는 7시나 8시에 오히려 일을 시작하는 거는 되게 잘하거든요. 아침형 인간이라서. 근데 저녁에 6시 넘어서 일하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자야 돼요. 저는 8시에서 9시에는 자야 돼요. 근데 차라리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은 기업체의 현실이 그렇게만 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냥 저는 6시까지만 명확하게 전화 받고 일할 수 있어요를 박아두고 6시에서 8시 아무리 길고 일이 늘어나도 8시에서 9시에는 끈다. 컴퓨터를 끈다. 그래서 10시에 잔다인데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이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10시에 무조건 딱딱딱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9시, 8시, 8시, 9시도 너무 늦고 7, 8시에 무조건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다. 나는 그들이 원하는 뭐 자기소개서를 이쁘게 쓰고 그리고 면접을 멋있게 잘 조리 있게 말해서 보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대학도 그런 능력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써본 경험이 나이가 30이 다 돼가지만 30회가 넘지 않습니다. 30회가 넘지 않아서 그냥 발주 넣고 견적 너 들어온 거에 답장하고 수주받고 그런 것들이 제가 제 입장에서는 싫지 않고요. 좋은 부분이 더 많아요. 싫지 않고 아니면 중립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더 와닿고 하고 싶고 그래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음, 다른 취업을 안 하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못한다고 느끼는 분들이 어떤 심정인지는 모릅니다. 왜냐면 사람이 다 다르니까. 제 주변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친구도 있어요. 뭐 그런 친구는 그런 친구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근데 나이가 이제 29, 30 이렇게 다 돼가는데 취업을 왜 안 하냐 아니면 생각이 왜 없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고 그게 아무래도 인생에 좀 결혼과 이제 연결되어서 이 시기에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잖아요. 취직, 이직, 결혼, 출산, 육아 이런 것들. 근데 뭐 오히려 저는 결혼이나 육아나 출산은 당연히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그냥 생각하고 있고 근데 취직을 못 하겠다. 취직을 못 하고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돈 되는 방향으로 뭔가 살려서 혼자든 여럿이든 그냥 하는 게 즐겁다가 저의 이유입니다. 저는 이 남이 정해놓은 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냥 제가 정하고 제가 실행해서 제가 책임지는 게 더 속이 편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제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직은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영어 시험 치면 900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영어 그냥 토익 같은 거 치면 900 안 나올 것 같고 이 나이 대에 보통 분들이 갖고 있는 자격증 같은 거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다른 분들이 이런 거를 보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후배들은 그냥 신기해 하거든요. 그냥 저런 사람이 적으니까 신기해 하는데 사실 선배분들은 신기해 하지도 않을 것 같고 뭔가 그렇게 딱히 막 대단히 좋게 생각할 이유도 없고 그냥 저런 사람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실 것 같긴 한데 아 저는 사실 부럽긴 합니다. 들어가서 심지어 그게 잘 맞으면 너무 부러워요. 왜냐하면 취직이 더 자리가 많잖아요, 그냥. 혼자서 다 만들어 나가려면 힘드니까, 사실. 근데 그거에 잘 맞는 분들을 보면 솔직히 부럽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뭔가 탄탄대로로 20대 중반쯤에 첫 직장을 가져서 막 파바박 엘리트 커리어로 가는 분들을 보면 솔직히 부럽습니다. 근데 부러운 거에서 끝이에요. 왜냐면 저는 못하니까. 아, 부럽다. 잘 됐다. 화이팅해.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못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 100명 중에 아예 없나? 저는 자영업을 하거나 프리랜서 하는 분들이 다 엄청 성실한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그냥 다른 대안이 없어서, 다른 대안이 없어서 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엔 이런 사람도 있다. 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은 지금 토요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영상 밥 먹고 나서 짬내서 영상을 찍었는데 또 일을 하러 갈 거예요. 왜냐면 이 방식이 저에게 맞고 할 수 있고 심지어 조금은 즐겁기 때문에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